목격자 K님 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될까요? 구경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딱 한 명만 설득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주변에 한번 말씀 나눠 보세요. 선거 지금 민주당 찍냐 국민의힘 찍냐 이게 아니라 선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거 굳이 가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놀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 데려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 이 정권이 지금 독재로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실 정도 되면은 정치 뉴스에 대해서 꽤 익숙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알려줘야 된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도 정말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싸웠기 때문에 사실 이제 눈치 안 보고 스타벅스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점원한테 물어보면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매출이 좀 낮아졌다가 다시 다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정권이 어느 정도 이 지금 선거 앞두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만큼의 폭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선거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이 스타벅스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폐악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소소한 자유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저께는 홍대와 또 강남에서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들에서 젊은 층들 2030의 어떤 그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030 특히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30에게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라. 스타벅스도 우리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 특히 방금 언급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혹은 적용되었다가는 부작용을 엄청나게 양산한 그런 법률입니다. 무엇을 규제하는지 어떤 것들을 못하는지 그리고 7월 7일 날부터 적용되는 입틀막법 같은 게 얼마나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례를 섞어서 잘 설명을 하면 특히 2030에서는 투표율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주 K님과 함께는 제가 우리 목 K님과 이야기하려고 특히 북값 소식들은 조금 묻어뒀습니다. 다른 전국 상황만 좀 중심적으로 짚어봤는데 네네. 우리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또 사전투표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신종수법이 있다라고 해요. 투표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예, 일단 요거는 이제 본투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유의할 점입니다. 네. 제보자가 있었어요. 제보자가 저에게 영상을 보내줬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분량의 영상이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걸 제가 어제 한 4분 정도로 줄여가지고 제 방송에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목격자 K 채널에 가시면 그 영상이 있다. 내용이 뭐냐? 제보자가 그냥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폐지를 자꾸 뒤지고 있는 거예요. 폐지를 뒤지고 있는데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게 바로 공보물. 그러니까 여러분 각 댁으로 공보물 선관위 봉투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공보물도 있지만 투표 안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안내문에 무슨 내용이 있냐? 왼쪽 편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투표해야 되는지 투표소,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본투표의 투표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도와 같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의 선거인 명부상에 이번에 선거권을 가진, 투표권을 가진 댁 내 인원들 이름들이 다 적혀 있고 거기에 함께 등재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이 투표 안내문이라는 게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위조신분증 등등이 동원되면 여러분들의 투표권을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를 자택 밖으로 방출한 게 조금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투표권을 강탈해서 자기들이 지금 대신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택 밖으로 방출을 해낸 이런 투표 안내문 같은 경우는요, 투표 의지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대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수집하는 사람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대거 여러 건을 수집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조직에게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부정투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이걸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데 만일 투표 안내문을 일찍 방출했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6시 땡 치면 투표하러 가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적들보다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보다 먼저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 등재 번호, 그 선거인 명부에 있는 이름이 만일 투표에 참여하면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을 가장해서 위장해서 와서 여러분 대신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온다면 지금 투표가 되어 있는데 당신 누구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일찍 투표하셔라. 그렇다면 만일 이렇게 지금 남의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얼마나 사례가 잡히는지 그런 것도 확인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고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적들이 알게 됨으로써 시도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최대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라. 특히 그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이 선거인 그렇죠. 명부를 또 불법적으로 수집한 이 외국인들 사례가 또 나와서 그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 목격된 사람이요. 네. 한국말이 굉장히 어눌합니다. 아하. 일단 치아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예. 이빨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발음이 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 제가 유심히 들었던 건 단순히 네. 발음이라든가 음성이 불안정한 이게 아니라 사용하는 표현들이 이상해요. 음흠.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10분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하. 됩니다. 그런 어떤 어휘들 그리고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하다는 아하. 것 이런 것들로 추정해 볼 때 아마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 한국에서 네. 태어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좀 의심하고 추정이 된다. 추정하고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네. 사람은 사실 이런 걸 주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조금 어설픈 사람을 이제 종범으로 내세워서 판단을 행동을 받는. 시키고 네. 이런 걸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지능적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살피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이다. 예방에 도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주의할 점과 현재까지 발견된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예. 우리가 사전 투표에서도 문제된 케이스가 있어요. 네, 신분증 거동이 사전 조금 신분증을 또 가져가서 거동이 네. 조금 어려운 인척이죠. 네, 자기 가족의 예, 신분, 그러니까 쌍둥이도 아닌데 얼굴이 굉장히 닮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네. 대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문제 삼아야 되냐면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도 부정선거입니다. 부정투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의아한 게 이거예요. 해당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부정을 시도한 사람, 그 투표 인정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후에 해당하는 원래 그 신분증의 소유자가 와서 투표를 하려고 할 때 투표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분은 투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분도 투표를 하게 했어요. 아. 두 사람이 다 투표가 된 겁니다. 네, 한 사람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투표를 한 거네요. 그렇게 됐는데 예.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 신분증을 도용한 사람을 자기 신분증으로 투표한 걸로 친 거예요. 아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투표 관리가 사실 부실해서도 있지만 네. 구조적으로 뚫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악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네요. 신분증만 위조하거나 신분증만 탈취해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네. 가능하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더 심각한 건 뭐냐? 사후 조치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먼저 남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사람의 표를 적발해내기가 어려운 현실은 있죠. 네. 투표함에 지금 손을 넣는다 한들 그걸 개봉한다 한들 그 표를 특정해서 빼낼 수가 없긴 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온 사람 원래 신분증의 소유자의 투표권을 허락한 부분 이것이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서 이게 다량으로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돼요.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제보를 통해서 알려드린 이 신종 부정선거수법 이것과도 사실 연관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내 어떤 신분이 도용돼 가지고 투표를 당했다면 투표 권리를 사실 빼앗긴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인정되고 내 표도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투표 관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관위의 해명이 더 가관인 것 같아요. 그럼 본인 인증 시스템은 왜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 사람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지 신원 확인 용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선관위는 신원 확인도 안 하고 투표지 나눠준다라고 하는 자백인가요? 전에도 그 문제가 이제 예. 발생했던 적이 있었죠. 제 기억엔 아예 성별도 달랐던 것 같은데 이제 분당 수지 쪽이었나요? 거기 서울 쪽이었나? 투표 관리관 역할을 하는 이게 투표 관리관이 정해진 직업은 아닙니다. 네. 공무원이 그날만 딱 그거를 이제 자원봉사처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일당을 받는 것인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2번 투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참관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의 신분증을 도용을 해가지고 투표를 한 차례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자기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를 했다. 그런데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했던 걸 잡아내지 못했다. 네. 그 정도로 허술한 것입니다. 남자 신분을 가지고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분증에 사진이 다 있는데 그리고 주민번호는 1로 시작하냐 2로 시작하냐 지금은 다르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들이 사용한 신분증은 당연히 주민번호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도 걸러내지 못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개선을 하나도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공정선거 TF로 이 김민수와 김민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요 감시단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 좀 체크해 주셔라 부탁을 드리면서 각자도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우리의 권리를 그 현장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근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선거법을 일상적으로 유린하는 지금 한동훈 세력들의 문제가 연일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얘기해야죠. 네. 이재명부터 그러잖아요. 이재명은 아예 그 투표소에서 아하, 선거법을 유린해 버리잖아. 투표지 전시하고 근데 그 얘기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그런 거 일부러 그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낚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막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네. 또 우리도 한번 그거 해버리자라는 또 아하.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은 네. 똑같은 행동을 하자. 장독 대표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선관위가 바로 제재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이제 우리는 좀 농담으로 이야기하죠. 예. 근데 진지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다 이미 압니다. 그 이재명 특별법이에요. 이재명만 그러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 괜히 그거 했다가 우리 표 무효표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소중하게 우리 결집해야 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정정당당하게 아시잖아요. 그 좌파는 온갖 범죄 저질러도 다 하여간 괜찮은 경우들이 있고 기소돼도 공소를 취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네. 우파는 무단횡단 해도 무기징역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 선거법 위반 사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문제 상황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제가 다 셀 수가 없을 지경인데 선거 초기부터 김종혁 씨가 무슨 구포시장에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게 해야 된다. 신종 막걸리 선거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신종 차떼기 선거 하듯이 버스 대절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죠. 불법적인 선거사무소 이슈도 이미 2차례나 공문에 경고가 있었죠. 도토리 쉼터니 뭐니 그렇죠. 하면서. 근데 아예 베토벤 사진이 걸린 이 불법 선거사무소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불법 선거사무소가 지금 발견됐다라고 하는
여러 제보들이 있어요. 이것도 자. 좀 설명 주시죠. 그걸 이제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장소들 하나하나 이제 언급을 하자면 가장 먼저 발견됐던 건 도토리 쉼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중에 이제 발견됐던 게 베토벤 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약칭.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발견됐던 게 미소횟집 쉼터가 있어요. 예. 이게 각각이 조금씩 다른데 도토리 쉼터로 사실 처음에 경고문이 나가고 그러면서 경고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팬클럽이 선거운동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잠깐 위축됐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도토리 쉼터 같은 경우는 자진 폐쇄함으로써 뭔가 법적 조치라든가 행정 조치를 여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관위에서 그 당시에 조치했던 것이고 요걸 이제 뭐 고발이라든가 그런 단계로 가면 또 다를 겁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발견된 미소횟집 이야기 먼저 한다면 예. 미소횟집은 아마 비슷한 시기에 운영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폐쇄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진 폐쇄했습니다. 네. 도토리 쉼터가 폐쇄될 때 자진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자진 폐쇄,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선관위에서 포착을 하고 도토리 쉼터와 함께 경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받고 이제 자진 폐쇄한 그림이었을 겁니다. 네.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경고받고 이제 안 하니까 괜찮아요가 아니라 네. 그 당시에 이미 사전선거 운동 행위에 준하는 행동, 사전선거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이거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 확인이 된다면 재판 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 안에서 집기류 중에 이제 선관위에서 유사선거사무소로 판단하는 기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기류가 있느냐, 네. 선거를 위해서 활용될 만한 뭐 컴퓨터, 팩스, 프린터, 예. 복사기 이런 게 있느냐. 제가 보는 복사기 중에서는 스펙이 가장 좋은 어허. 복사기가 있더라고요. 어허. 분당 수십 장의 복사가 가능한 A3 컬러 복사가 이야. 가능한 그런 게 있었고 그것도 수백만 원짜리입니다. 네. 렌탈만 하더라도 단기로 렌탈하면 뭐 100만 원 이상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리보리 테레비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하리보리 테레비라는 유튜버 방송에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제 저기 복사기 설치할 건데라고 언급하고 복사기 설치하는 걸 찍으면서는 복사기가 이걸로 우리가 뭘 찍어낼까?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해요. 예. 뻔한 거죠. 그리고 해당하는 그 쉼터에는 뭐 휴식을 위한 테이블도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 횟집이었기 때문에 횟집으로 이용 안 한 지 2년 된 장소입니다. 그래도 그런 뭐 집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눈여겨볼 만한 게 한동훈의 초상화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참 위화감이 너무 커서 예. 여기가 김정은 수령 독재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수상화가 뭐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 넥타이 이렇게 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넥타이 색깔까지. 야, 이게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색깔을. 이재명이 좀 부러웠나 봐요. 네. 아니 뭐 그보다는 부러워서가 아니라 네. 그 마음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을 아하. 그린 사람의.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원래 어느 정당 어떤 정치인 지지자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유추할 만한 그림 연결고리 많이 있거든요. 우리 당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전통적으로. 그렇죠. 예. 뭐 넥타이 그렸다 하면 당연히 빨간색 그리거나.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이제 그걸 보고 느꼈던 감정은 위화감이었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장소에 간판으로 표식으로 자기들 어떤 이 장소의 성격을 규정할 만한 표식 간판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유사선거사무소로 해석될 만한 증거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매일신문의 최은민 기자가 어떤 선관위 등등을 취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담았는데 그러면 너무 벌써 이제 그림이 완벽해지는 거죠. 또 하나가 그 안에서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했느냐인데 그 안에서 나눈 대화들이 다 자기들이 녹화하고 영상 쇼츠를 찍어 올렸습니다. 자기네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용하라고. 그리고 네. 그 대화 내용이 이겁니다. 버스는 몇 대 왔어? 뭐 차량 몇 대 왔어? 세 대 왔어? 주말에 이렇게 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장에 가서 국보시장, 거기가 국보시장 안에 있는 횟집이거든요. 네. 시장 상인들 돈줄 내줘야지. 돈줄 내주니까 다들 너무 좋아요. 이런 대화를 아하.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3월 달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뭐 해피마켓, 해피워크 이렇게 부르면서 네. 김종혁 등등이, 무려 김종혁과 한동훈의 관계는 다 알죠. 그럼요. 이런 사람들이 돈줄 내줘라,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려줘라, 그러면 한동훈 지지할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아주 동일한 내용의 선거 전략이 언급된 거예요. 네. 선거 운동과 관련된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 됐는데 상주하는 인원이 있는가, 상식 뭐 활용이 되는 장소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매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상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유사선거사무소로 해석되어야 되는 증거들이에요. 다 걸립니다. 네. 베토벤 쉼터, 이게 참 골 때리는데 예. 박광배 님이 그냥 우연히 거길 걸어가다가 네. 탈모 관리가 있길래, 우리는 탈모 관리 보면은 벌써 웃겨요. 네. 저 뭐 하여간 행진하다가 여러 번 줌 10배 좀 100배 좀 땡겨가지고 여기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이런 네. 농담을 던집니다. 이게 예. 우파 유튜버들의 이제 뭐 연례 행사 같은 것인데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광배 님이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베토벤 사진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베토벤 사진이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네. 근데 갑자기 베토벤이, 내가 베토벤인데 하고 나타난 거예요. 오호. 내가 베토벤인데 여기 왜 찍냐 막 이러면서 화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 갑자기 막 2명이 뛰어와가지고 둘러싸고 내가 베토벤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기 왜 찍냐 그러고. 네. 거길 찍은 게 아니라 거리를 찍은 것이거든요. 예. 근데 여길 왜 찍냐 해서 벌써 여기가 이상한 장소구나. 아하. 우리가 심증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광배님은 당장 그 영상을 빠르게 유포하지는 않았어요. 라이브 예. 중에 이제 하고 뭐 그 영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리지는 않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고, 그리고 베토벤을 압니다. 아하. 우리가 베토벤 얼굴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올해 초 작년 말에 그 콘서트를 했을 때 그 단톡방 이름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비대위라는 네. 단톡방이 있어요. 예. 지들 못 들은 비대위야. 알죠. 예. 예. 거기 2,200명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베토벤이라는 계정이 있었고, 베토벤이라는 계정은 뭘 했냐? 당시에 한동훈이 콘서트 할 때 네. 표를 여러 장을 산 사람이 그걸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막 안내를 하고 있었던 예. 그거 그 중고나라 같은 데서 팔지 말라 하면서 막 이렇게 여기 표 있어요, 저기 표 있어요, 표 더 사주세요, 막 이런 네.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토벤 뭐지? 라고 했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누구가 베토벤이다. 저도 사진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때는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혹은 이상규에 대해서, 장해찬에 대해서 고발하는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 앞줄에 서가지고 안경을 쓰고 머리가 긴 남성분이에요. 네. 저는 처음에 그 남성인지 모르고 이 할머니 애절하시다고 되게 이제 격정적인 장면이라고 제가 묘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그게 남자라고 알려주면서 베토벤이라고 누가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건 이제 확실한 증거잖아요. 네. 이게 그 다음에 상황이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나가고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했죠. 현장 조사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수사 의뢰가 들어간 상태고, 수사 의뢰는 어떤 내용이냐? 이 유사 선거 사무소로 의심되는 요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네. 이게 계약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계약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약이라던가 이런 어떤 기획이라던가 이런 걸 주도한 사람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추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수사 기관이 할 수 있는 그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강제 수사 권한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밝혀달라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2명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고발이냐?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 나갔을 때 이정주 기자죠. 그때 아마 그 기사에 해명이랍시고 그 해당하는 유사선거사무소에서 관련된 사람이 했던 발언이 있어요. 네. 여기는 피켓을 판매를 하며 생수를 나눠주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발된 케이스 2명 케이스를 보니까 생수를 뭐 1,000병 정도를 배달을 했다, 뭐 네. 나눠줬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유사선거사무소와 관련된 생수 배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시원한 상태로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새로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 아마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 내부였기 때문에 그 창문 쪽에 블라인드 모양으로 제가 추정하게 됐어요. 그 블라인드 앞에 베토벤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 해당하는 베토벤 쉼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거기 삼촌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뭐뭐뭐 삼촌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리고 베토벤이 다른 이제 그 위드 후니 팬클럽일까요? 그런 사람들 잔뜩 모여 있는 곳에서 막 대화하는 걸 영상을 자기들이 찍어 올렸는데 네. 지금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베토벤이 설명할 거다라고 하니까 베토벤이 딱 나서가지고 전략 지휘를 하더라고요. 어허. 아까 이야기했던 해피 마켓, 뭐 해피 워크, 뭐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도 이걸 귀 기울여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어허. 그리고 그분이 보고 계시다. 그분이 보고 계시다. 예. 그리고 그분이 이런 걸 원하신다라고 말했던 게 있어요. 네. 사이드 교주 모실 때 이거 하는 이 중간 관리자들 발언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뭔가 뭐라 그러지 그런 거를 사도들. 네. 그러니까요. 예, 중간에서 그 신의 뜻을 받아가 전달하는 그렇죠. 사람, 대언자 그런 그렇죠. 역할하는 사람들. 그 뭐 덕천, 만덕, 구포 이렇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이 네. 3개인데 그거 이제 1동, 2동, 3동 이렇게 쪼개가지고 8개의 동인데 그 중에서 어떤 지역이 우리가 불리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가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신다. 네.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고. 일이다.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런 식의 느낌처럼 네. 느껴지는 실제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지럽네요. 매출을 올려줘라. 덕천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여기가 많이 상권이 죽었다. 여기 집중적으로 매출 올려줘야 된다. 이런 식의 전략 지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대표가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대표가 어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이런 걸 바란다는 건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걸 한다라는 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전달되는 거 아닐까? 이런 발언들까지 다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유사선거사무소가 단순히 정말로 팬클럽이 미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한 거라면 네. 꼬리 자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캠프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나오거나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커넥션이 나온다면 이거 한동훈까지 당연히 가는 거예요. 예. 그럴 그분이 가능성 원한다고 했다면서요. 굉장히 예. 굉장히 뭐 높게 어떻게 보고 알았을까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여사님 있잖아요. 그 예. 여사님이 원래 이런 활동들 공개적으로 그 또 북극곰 이제 탈 쓰고 다니시는 예, 그분. 또는 예. 흑막에서 굉장히 그런 커뮤 활동이 예. 활발했었다. 네. 그러다가 몰래 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라는 의혹까지 예. 뭐 특정 커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그 사람인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식의 어떤 의혹까지 이미 있잖아요. 뭐 이미 그 내부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다 팩트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해명은 한 번도 못 들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강하게 관여돼서 드라이브 걸었을 가능성은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네. 특히 지금은 막 곰탈까지 쓰고 춤추는 예.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제가 하리보리 텔레비에서 그 곰탈을 벗는 장면까지 제가 네. 생생한 영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덕분에 이게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게 지지하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네. 증거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그 한동훈 팬덤들은 그 북극곰 탈 쓰고 다니는 그 진은정 씨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하게 언급을 많이 하시던데요. 굉장히 재밌는 뭐 측면 경쟁자로 좀 느끼는 건가요? 아주 재밌는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해서. 자, 뭐가 있냐? 우리가 최근에도 똑같은 북극곰탈을 쓰고 네. 지방선거 유세를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정치 캠프들이 비슷한 아주 똑같은 제품이에요. 예, 그 곰탈 쓰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네. 이미 우리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곰을 뒤집으면 문을 뒤집으면 곰이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 캐릭터를 많이 활용한 걸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곰탈을 보고 이거 뒤집은 문이다. 뭐 저도 이제 제 SNS에서 그 언급을 했는데 한동훈계 한 딸계 유튜버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아마 주도한 게 깨시연이거나 혹은 친문으로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특정 그러니까 그 세력과 갈등 구조에 있는 상대방 쪽에서 지금 이 집단 때문에 지금 문재인 묻어 있다. 네. 문재인 묻어서 후보한테 너무 덕이 안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하면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곰탈을 가지고 곰탈 한 3명, 4명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막 이거 자체가 기계해가지고 그게 움짤로 돌아다니고 있고 조롱 대상이 됐었거든요 이미. 네. 근데 그냥 그 자체가 지금 기계에서 조롱이 되고 있고 우파에서 잘 안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 이렇게 한동훈 옆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정 그 유튜버 쪽, 그러니까 지금 개파가 두 개로 나뉜 겁니다. 네. 문파 쪽 유튜버가 있고 문파 쪽 스피커가 있고 이제 뭐 우파 쪽 우파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파와 우파가 지금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다면 우파 쪽에서 우파 쪽 시청자들 혹은 뭐 그쪽의 한 딸들이 야, 저 곰 또 나왔다 하고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또 누구 때문에 또 저런 또 문재인 또 묻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곰탈을 딱 벗었더니 여사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 이제 채팅 반응 댓글 반응이 이래요. 아, 여사님. 어머, 충격. 할 말 하안. 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저쪽 진영이 일단 분열해 있고 분열해 있는 과정에서 뭐 이런 식의 포인트 그러니까 문재인 묻히지 마라라는 포인트 네. 이런 걸로 싸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은정이 어떤 그림이 됐냐 이 지금 우파 쪽 한 달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진은정이 깨시연을 손을 잡았다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진은정이 그 이전 정치 성향이 뭔지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요. 아무도 한동훈 씨 부부를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맘카페에서 활동했던 게 그 뭐 커피 툰가요? 그게 지금 진은정이 맞다면 대강 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스탠스라든가 이런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닌데 왜 놀라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지금 이 그 문파 쪽 유튜버와 우파 쪽 유튜버 간의 갈등은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네. 이 우파 쪽 유튜버들 사이에서 아마도 구포시장 상인들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었나 봐요. 블랙리스트로 해석될 수 있는 특정 뭐 점포는 여기는 굉장히 한동훈 쪽에 가깝다. 어디는 안티 한동훈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 지금 문파 쪽 유튜버들이 저거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파 쪽 유튜버 중에 제일 좀 유명한 사람이 나 그럼 안 한다 하고 이렇게 그러면 때려친다 뭐 이런 식의 태도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뭐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토벤 쉼터 발견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도 사실 녹록치 않다. 저쪽도 그 내부 투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어떤 뭐뭐 삼촌이라는 사람은요 선거 운동원한테 폭행을 당해요. 아이고. 선거 운동원이 와가지고 강하게 한 20분 혼자 말씀하시는데 끝도 안 나네요 스토리가. 예.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예. 폭행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네. 영상에 다 잡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예. 이 사람이 당연히 폭행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지금 선거운동에서 원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강한 주장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인가 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예. 막 가가지고 폭행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항의하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어허. 누군지 이미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고 그 사람 네. 실제로 선거운동원으로서 그 지금 명패를 달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파 쪽에서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저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문파 쪽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온 사람이 아닐까? 예. 그러니 이런 적대감이 생기고 폭행까지 가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보복 심리라는 거 이런 것도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의 계파 싸움이
말하자면 이 안이 지금 국공합작을 해오다가 네. 지금 공산당이 이기고 있는 그림, 예. 약간 이런 그림, 거기에 화난 지금 국민당이 지금 화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그림, 약간 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내부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다. 네. 네. 여기 아직 우리 그 뭐예요? 그 방떼기, 원룸 떼기 이런 건 언급도 안 했는데 추후에 한번 시간을 길게 잡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케줄 있으시죠? 아유 지금 점심 시간에 예 저희가 그냥 일부 통으로 모키님 불러서 얘기 들어봐도 됐을 뻔했네요. 예, 제가 좀 네. 일찍 알았으면 예. 제가 일찍 출발했을 텐데. 네 이게 뭐 한동훈의 심연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읽은 것도 없는데 악성 부채들만 잔뜩 떠안고 있는 한동훈 씨의 현실 아닌가? 제가 요즘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과거에 우리 그 현대화되기 전에 똥포차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하 이 더러운 거를 치우기 위해선 그 냄새를 맡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쪽 영상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마음이 참담하지만 내가 진짜 6월 3일까지만 하고 해방되리라는 네. 마음을 만일 6월 3일까지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예. 더 봐야 되잖아요. 예, 똥포차 6월 3일 날 꼭 네. 종료할 수 있도록.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박광배님 그렇고 지금 북구 현장에서 청년의 소리님, 시사링크님, 청년이호님, 뭐 자유대학, 뭐 네. 심재홍 군,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거든요.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정말 그 폐악질 장난 아니거든요. 네. 지나가면 거기 항의가 엄청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6월 3일 날에는 그것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북구에 지인이 있다면 한 명 설득하자. 들어보니까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모가 이제 북구 주민이라고 하고 거기에 개모임 등등 해가지고 예. 뭐 몇 개 이제 뭐 단체 활동을 하고 있나 본데 그 안에서는 의견이 하나래요. 네. 하나래요. 예, 뭐 그런 부분들 자신감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 현장 가면요 오히려 반감 생겨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박준근님도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 기호 2번 박민식 후보 승리해야 한다라고 전달해 주셨고요. 그리고 방금 또 전해진 소식입니다. 부산 북갑에 무소속 5번으로 출마를 했던 김성건 후보가 사퇴를 하고 박민식 후보 지지 선언했다라고 하는 소식. 더 이상 이런 파국을 지켜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성건 후보가 박민식 후보 지지 선언하고 사퇴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네요. 네, 목회님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막판 이 선거 판세 예측과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 일단 북구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는 민주당이 굉장히 정색하고 지금 공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언급했던 거에 더해서 위장 전입 의혹과 그리고 또 다른 숙소 문제, 숙소를 제공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네, 요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발장이 들어갔고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뭐 기자회견까지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금 공세적으로 강하게 나가지 못했거든요. 그것 좀 의아합니다만 네, 부산시의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온정주의적인 측면이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집단이 이걸 정색하고 특히 선거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한테는 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동훈한테 엄청난 악재고 요건 곧 한동훈에게 주는 표가 결국엔 사표가 될 가능성. 네, 혹여나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까지 나올 수도 있는 네. 선거법 위반이 확인이 된다면 그런 가능성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반대로 우리에게는 사표가 되지 않을 표, 소중하게 잘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 내일 본투표는요, 소중한 우리 후보들에게 표를 모아주는 것이 저는 승리 반드시 나타날 승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의 많은 지역구들이 마지막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 10% 넘게 지고 있던 곳들이 경합으로 붙었습니다. 그 경합으로 붙었던 곳 저는요 그 이후에 많은 이슈들이 더 우리 우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이슈들이 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했던 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자신감 가지고 밀어붙이면 된다. 특히 사전투표율을 가지고 매체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역대 지방선거 최대 사전투표율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라는 거는 이제까지 4번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연 증가처럼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지난 지방선거는요, 이제까지의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축에 속합니다. 가장 낮은 게 49% 정도 되는데 지난 선거가 50%밖에 안 됐어요. 그거보다 사전투표율이 2.89% 올라간 건 저쪽 진영이 반대쪽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만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투표에서 최대 결집을 하면 그래서 만일 투표율이 55%가 넘고 60%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온다면 저는 우리의 승리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최대한 투표 의지가 없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설득해서 투표장에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격자 K님과 함께 2부 대담 이어가 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2,500분 정도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잘사 TV는 내일 오전 11시에도 정상 방송합니다. 내일 본투표 당일에도 방송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